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파월 어제 새벽까지 같이 지켜보면서 연설 들으면서 매매도 함께 했었는데 오늘 요 간단하게 리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새벽 3시경에 여기 구간에서 발표를 했죠. 금리가 75bp를 인상을 했습니다. 75bp가 자이언트 스텝인데 자이언트 스텝을 언제 하고 했냐? 1994년도 이후에 이번에 처음으로 몇십 년 만에 했습니다. 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1분봉인데 1분봉 상간에 발표가 되자마자 4.5% 왔다 갔다 했죠, 여러분들. 3시 반에 이제 파월 형님이 등장을 하고 비트가 또 10분 만에 10%가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할 건데 어제 파월 같이 이렇게 연설을 들으면서 좀 핵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연준에서는 이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한 달 넘게 더 기다리는 것보다 제가 칼을 한번 뺀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영상 앞전에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그래서 75bp를 올렸습니다. 94년도 이후에 처음 올리는 금리 엄청나게 큰 자이언트 스텝이죠,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어제 연설 이후에 뭐 계속 이렇게 우상향 치다가 아시아장 오늘 아침까지 올랐다가 지금 조금 빠진 상황인데 파월 형님께서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다음 달에도 50bp 빅스텝 혹은 자이언트 스텝이 될 거라고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연준에서 2022년 계획 금리 현재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1.75%죠. 앞으로 4번의 FOMC 회의가 남았죠. 이제 7월, 9월, 11월, 12월 총 4번이 남았는데 22년도 금리를 3.25%에서 3.5%로 맞추려고 하면은 총 1.75%를 올려야 됩니다. 0.75% 이제 앞으로 남은 4번에서 0.75%, 0.5%, 0.25, 25 요렇게 갈 수도 있고 0.5, 0.5, 0.5, 0.25 요렇게 갈 수도 있는데 2022년도 기준금리가 3.25%에서 3.5%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 기준금리가 1.75%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달에 0.25%로 완전하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내려버렸죠. 저는 어느 정도 또 시장에 살짝 기대감을 준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정리할 시간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람들의 소비는 어느 정도 강하고 뭐 실업률도 조금 낮아졌고 GDP도 상승률이 나쁘지 않고 뭐 노동시장도 뭐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죠. 어제 또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스 기름값 폭등 이런 거로 이야기를 했는데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확답을 파월 형님께서 못 줬어요. 왜냐면은 기름값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현재 기준금리가 아직까지 보면은 뭐 낮은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2%에 맞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현재 이렇게 어느 정도 소비자 물가 지수는 높지만 이제 현재 경제는 나쁘지 않은 거로 판단이 되고 현재 긴축과 금리 인상을 올리더라도 견딜 수 있다고 이야기를 이제 파월 형님께서 이야기를 전달을 했었죠. 금융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버블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안 하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버블이 있다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 전반적인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타격이 굉장히 크죠. 사람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일을 해서 돈 벌기보다는 이제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당장에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부동산이 버블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같이 묻어가는 형태로 해서 어느 정도 금융시장에 버블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어제 반등이 시원하게 나온 상황이죠. 저는 여태까지 파월이 연설하는 내용을 봤을 때 매번 연설할 때마다 시장에 어느 정도 살짝 눈치껏 알아서 파악을 해라는 의도로 주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올해 22년 기준금리를 거의 뭐 3%에서 3.25%를 올릴 건데 과연 이 금융시장이 이걸 버틸 수 있겠느냐? 버티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장을 받아들여야 되고 시장이 하방에 오더라도 살짝 반등을 주면서 내려
가는 게 확실하죠. 어제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여러분들. 2만 불 비트가 터치를 하고 다시 2만 2천 불, 거의 2만 3천 불 근처까지 오늘 오전에 갔었죠. 약간의 악재 뉴스가 나오면서 비트가 계단식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럼 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건데, 그러면은 무조건 숏을 잡으면 돈을 벌지 않냐? 저배율로 잡는다면은, 장기 적금 형태로 잡는다면은 벌 수 있지. 근데 보통 투자자들은 배율을 뭐 높이거나 뭐 욕심에 의해서 들어갔다가 이렇게 무한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걸 못 버팁니다. 사실 저도 사실 그런 장은 재미가 없다 생각하고, 어느 정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단타를 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시장을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 비트가 유동성이 서서히 조금씩 사라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파월이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어제 약간의 힌트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 뭐 되게 많으실 텐데, 본인이 뭐 마이너스 70%, 뭐 80%, 뭐 60% 되게 많으실 텐데, 본인이 들고 있는 코인이 그게 회복되려면 굉장히 힘들다. 이미 마이너스 난도는 마이너스 난도이고, 작년처럼 불장은 올해 한 5% 정도 봅니다. 올해 5%. 지금 금리 인상이 올해 4번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제 1.75%인데 여기에서 2배를 더 올리는데, 과연 이 금융시장이 이것을 버틸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이게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현재 기준금리에서 목표치가 연준의 점도표에 따르면 지금 기준금리에서 2배를 딱 더 올리는 게 목표치입니다. 2배를 더 올리는 게 목표치. 그리고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 제 이야기 잘 들었었으면 좋겠어요. 마이너스 50%일 때 심리와 마이너스 60%일 때 심리 다르죠. 50%일 때도 팔걸, 60%일 때도 팔걸, 70%일 때도 팔걸, 그때라도 팔걸 자꾸 생각 들죠. 항상 말하지만 이미 마이너스 찍힌 돈은 사라진 돈이고, 여러분들께서 하염없이 이 시장에 물 떠넣고 기도만 하는 매매 방법 안 통합니다. 불장은 언제나 길지가 않아요. 불장은 길지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벌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시장이 좋아서 돈을 번 사람들, 벌었는 거 토해내고 대출까지 받은 사람 수두룩하고, 그 대출 받은 거 마이너스 나고 앞으로 그거 메꿔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멘탈이 박살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판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여러분들의 투자 매매 방법을 바꾸셔야 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5천에서 현재 30억 찍고 20억을 내려왔지만, 여러분들한테 50억이라는 돈을 한번 쥐어주고 6개월 뒤에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이 초보자분들은 시드가 부족해서 돈을 잃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매하는 방법을 모르면 절대적으로 이 판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종목도 잘라낼 거 잘 잘라내시고,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종목들도 잘 선별하셔가지고, 장이 안 좋더라도 한 번씩 이렇게 수급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잘 선별을 하셔가지고, 교수점쟁이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인 시황이나 직접 매매를 같이 하니까 계좌를 오픈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사람은 여기에서 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지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See you later.